2차 부등식 내용인데, 자, 1번서부터 한번 보면 실수 A, B, C, D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봐요. 이건 뭐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사실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저 5번 같은 경우에 나머지는 뭐 얘기할 것 없을 것 같고, 5번 같은 경우에 얘기할 게 없다. 5번 같은 경우에는 5번 A, B, C, D 크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것이면 A, B가 C, D보다 크다이다. 자, 이게 옳지 않다고 했어요. 자, A, B가 C, D보다 맞죠? A가 근데 사실 크기 순서로 보면 어떻게 돼? 자, 이쪽으로 갈수록 A가 가장 크고 B가 크고 그 다음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기별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가장 큰 거 두 개로 곱한 것이 작은 두 개로 곱한 것보다 크다. 얼핏 보면 되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A, B, C, D가 모두 0보다 큰 상태, 양수인 상태에서는 당연히 맞겠지. 크면 클수록 곱하는 결과가 당연히 클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반려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 걸 하나 보여주는 거지.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보여볼까?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A, B, C를 자, 이쪽으로 하면 크지? 이쪽으로 하면 큰데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잖아. 근데 C 곱하기 D는 12가 되어서 모순이란 말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5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지. 나머지는 다 맞았고. 자, 2번. 자, 2번은 2x-a 이쪽은 bx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a, b의 조건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이거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a, b의 조건을 구해라. 이것은 1차 부등식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론적인 배경이 좀 필요해. 자, 우리가 저 문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1차 부등식인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일단 얘를 풀어주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이항식에서 2x-bx 이쪽은 a 더하기 3 그래서 2-b의 x는 a 더하기 3보다 작다. 그래서 2-b로 좌변과 우변을 나눠주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만약에 여기 있는 2-b라고 하는 이 값이 음수이면 부동하고 바뀌어서 2-b분의 a 더하기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2-b가 양수면 그대로 2-b로 나눠서 x는 2-b분의 a 더하기 3보다 작다. 그러면 해가 나오죠. 어떤 식으로 해가 나오죠? 근데 여기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 2-b로 나눌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근데 얘는 원칙은 자 이거 한번 보자고. 우리가 그냥 ax 더하기 b는 0보다 크다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사실은 내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된 아이들한테는 그냥 이런 거 한번 그냥 내봤으면 좋겠어. 시험 문제로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이걸 푸시고 이렇게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 원론적으로 내보면 이거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한 게 아니라고. 잘 봐.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이걸 풀어라 그래요. 그러면 얘를 ax는 마이너스 b보다 크다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이제 양변을 a로 나눠주면 되잖아. 양변 a로 나눠주면 되는데 첫 번째 a가 음수이면 a가 음수라면 a가 음수로 나누는데 해가 나올 테니까 x는 부동 반대로 바뀌고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다 이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 a가 양수이므로 나눠주게 되면 x는 부동 안 바뀌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야. 지금 a의 조건 중에 뭐가 빠졌니? 0이 빠져있죠. a가 0일 때 0이 빠져있지. 세 번째 그러면 a가 0이면 어떻게 되냐? a가 0이면 자 a가 0이면 자 요식이 a가 0이면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여기를 옮겨서 보자. 이쪽에다가 자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a가 0이니까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현재. 자 이때 여기는 b의 상태가 어떤 값으로 가냐에 따라서 해가 달라질 건데 자 보자고. 만약에 b가 양수라고 가정하니까 b가 양수예요. 그러면 a가 0이어서 0 곱하기 x꼴인데 b가 양수면 여기 이 값은 음수가 되지. b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b니까 이건 음수가 되잖아. 그죠? 그럼 얘는 0 곱하기 x는 음수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는 x에 어떤 값이 와서 앞에 0이 보이는 채로 x가 왔어. 근데 그 값이 0보다 크대. 그러면 x의 값에 관계없이 음수건 양수건 심지어 0이건 어떤 값이 온다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참이지. 우변이 음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x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참이야. 아 그러네. 그래서 여기서 b가 0보다 크게 되면 얘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고. 해가 모든 실수야. 이걸 이건 해는 모든 실수가 된다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b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 b가 음수면 자, 이 상태에서 b가 음수면 어떻게 되나? b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0 곱하기 x는 b가 음수야. b가 음수면 마이너스 b는 양수가 되니까 0 곱하기 x는 양수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 0 곱하기 x는 x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일 텐데 그 어떤 x가 와서 0과 곱해져가지고 양수보다 클 수가 없지. 그렇잖아? 여기 어떤 x가 0과 만나서 양수보다 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0과 x가 곱해져서 양수보다 큰 그런 x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b가 음수가 되어서 얘가 양수가 된다면. 그러니까 b가 음수이면 이걸 만족한 해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해가 없다. 근데 뭐가 빠졌어? b가 0인 거 빠졌지. b가 0이야. 만약에 b가 0이라면 얘는 0 곱하기 x는 b가 0이니까 얘는 0이죠?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지. 0 곱하기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앞에 0이 곱해진 채로 x에 그 어떤 값을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이 자체로 무슨 죠? 0보다 클 수가 없지. 얘는 0밖에 안 나오니까. x에 어떤 값이 오면 얘는 0밖에 안 나오지. 근데 0이 0보다 크다 그래서 모순이야. 그러니까 b가 0일 때도 해가 존재할 수 없어. b가 0일 때 이걸 만족하는 x가 존재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b가 0일 때도 해가 없다. b가 0일 때도 해가 없다. 그러므로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해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해가 이거 전체가 해라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a가 음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그래서 여기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 a가 음수이거나 부등식에서 이 앞에 있는 x 앞의 개수 이 a가 양수이거나 음수이면 어떤 식으로는 해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해가 나오고, 그죠? 너네들 알고 있는 보편적인 해가 나온다고. 양수면 뭐 부동호가 안 바뀌고 음수면 부동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는 해가 존재하지. 그런데 a가 0일 때, a가 0이어서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0이 되는 순간 모든 실수가 해가 되거나 해가 없거나 이런 특수한 해가 나온다는 거야. 이걸 명심하라고. 1차 부등식에서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0이 되면 해가 무조건 특수하게 나와. 해가 특수하게 나와. 무수히 많은 해, 모든 실수가 해가 되거나 해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야. 해가 특수한 꼴이 나온다. 특수한 해를 나온다. 이렇게. 자 이제 저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 1차 부등식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자, 이 1차 부등식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 1차 부등식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이 상태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 상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고. 뭐만 생각하면 돼? 해가 특수한 경우 해가 특수한 경우는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0일 때 해가 특수하게 나온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라. 그러면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해가 특수한 경우고 그러면 여긴 이 부분이 0이 되어야 돼. 그래서 b는 2야. 그럼 b가 2면 얘는 0이지. 자, 0 곱하기 x는 a 더하기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자, 0 곱하기 x는 a 더하기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 부등식의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말이 되지 않냐고. 0 곱하기 x는 0밖에 안 되거든? 얘는 0인데 이게 말이 안 돼야 돼. 그러면 얘는 0이 작대. 이게 양수면 당연히 성립하는 말이 되는 식이 되는 거죠. 이쪽이 0이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식이 되면 이쪽이 음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 a 더하기 3이 음수면, 자, 0 곱하기 x가 음수이면 해가 존재할 수 없잖아. 얘는 0인데 0이 음수로 작다 해서 모순이 나오고. 또 어떤 경우면 돼? 음수여도 되고, 그렇지, 0이어도 돼. 0이면 0 곱하기 x는 0인데 0, 0을 작다해서 모순이 나오고. 그럼 결국 뭐냐면 이쪽에 있는 이 상황이 음수이거나 또는 0이면 되겠네. 이게 지금 해가 특성 경우잖아. 이게 여기는 이런 아이디어라는 것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 특성 경우를 생각하면 나머지는 해석을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경우.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는가? 얘는 0이어야 되고 0x는 이쪽에 있는 값이 음수이거나 0이면 되고. 반대로 이게 모든 실수 x에서 이게 참이 된다.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어?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양수면 되겠지. 알겠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면 되니까 이쪽 우변에 있는 a 더하기 3이 음수이거나 0이면 모순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음수이거나 0이라는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b는 이고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번 문제를 봅시다. 자, 3번 문제를 보니까 6%의 설탕물과 12%의 설탕물을 섞어서 8% 이상, 10% 이하의 설탕물 600g을 만들려고 해. 이때 섞어야 할 6%의 설탕물의 양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3번 문제를 보니까 6%의 설탕물. 우리가 이제 이거 그 말에 이게 설탕물이라고 되는데 그냥 소금물이라고 해서 문제 봅시다. 우리 많이 소금물에 훨씬 더 익숙하니까. 자, 6%의 소금물. 자, 6% 소금물과 12%의 소금물을 섞어가지고 얘가 8% 이상 10%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해. 이때 이 소금물이 몇 g이냐면 600g. 이 소금물 600g을 만들려고 한다고. 자, 그랬을 때 섞어야 한 6%의 설탕물, 그래서 소금물의 양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보니까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을 혼합하는 그런 문제죠? 혼합하는 문제. 우리가 소금물에 관련된 문제는 뭐 그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증발시키거나 아니면 희석을 시키거나 물을 집어서 희석을 시키거나 소금을 첨가해서 농도를 다르게 만들거나 이렇게 농도가 다른 소금물을 혼합하거나 이런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혼합의 경우야. 그러니까 6%의 소금물과 10% 소금물을 섞었으니까 당연히 그 농도는 6보다는 진해질 거고 12보다는 묽어지겠지. 그렇지 않겠니? 그 둘이 섞었으니까. 그래서 그 농도 구간이 8과 10, 즉 얘와 얘 사이에 분명 어떤 농도가 나올 거야. 봤더니 8과 10%. 그러니까 6%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농도가 6에 가까울 것이고 12%의 소금물, 12% 소금물이 많이 들어가면 12에 가까워질 텐데 적당히 얘네들을 섞었을 때 8 이상 10 이하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러면 얘는 지금 결론이 뭐냐면 6% 이상 10% 이하의 소금물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와 얘를 섞어서 결국은 600g이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6% 소금물이 몇 g이냐고 물어봤더니 6% 소금물을 얘를 구해야 돼. 그래서 얘를 xg이라고 나올 거야. 그러면 이 둘이 혼합한 양은 전체 이 결과에 있는 이 용액 전체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x라면 12%의 소금물은 당연히 600-x가 되겠죠. 얘는 600-xg이 될 거야. 이렇게. 결국은 뭐냐면 결론이 8% 이상 10% 이하가 된대. 그러니까 8% 이상 10% 이하가 되니까 8% 이상 그리고 10% 이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죠. 8% 이상 10% 이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8% 이상 10% 이하인데 여기서 8과 10은 당연히 농도야.
그러면 식에서 얘가 농도고 얘가 농도면 그러면 당연히 농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농도식이 들어가야 돼. 농도식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농도 구하는 식이 용액분의 용수 곱하기 100. 그럼 여기서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니까 당연히 이쪽에는 100이 들어가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제 이쪽에 뭐가 들어가? 소금물 위에는 소금이 들어가면 끝이야. 이는 소금물은 얘의 xg 이거 600-x가 섞으면 전체 소금물의 양이고 그 소금의 양은 당연히 600g이죠. 그죠?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이 600g이에요. 자, 그럼 이제 농도 구하는 식이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니까 소금물 100 끝났으니 이쪽은 소금의 양만 더해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의 양은 6%의 소금물과 12% 소금물을 섞었으니까 이 속에도 소금이 녹아있을 것이고 이 속에도 소금이 녹아있을 거거든? 그러면 소금의 양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소금과 여기 있는 소금 전체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소금 구하고 여기는 소금 구해서 여기다 더해볼 거야. 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혹시 몰라서 소금 구하는 식은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되죠? 소금 구하는 식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소금량은 구할 건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이제 이쪽 속에 드는 소금량 구할 거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농도는 12, 소금물은 600-x 이렇게 되겠지. 이 식이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도 복잡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옆구리 곱해진 이 100은 분자에 곱해질 거야. 분자에 곱해주면 여기 분자에 있는 이 분모 100이 같이 이렇게 약분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식 자체가 복잡한 식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600을 곱해서 정리하면 얘는 얼마니? 600 곱해서 정리했어. 600 곱해서 정리해서 한 번 더 쓸까요? 식이 좀 복잡해 보이니까 8 이쪽은 600 분의 6x 더하기 12에 600 x 이쪽은 10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분자와 분모를 6으로 약분해서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100 그래서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 이쪽은 800 이쪽은 x 더하기 2에 600 x 이쪽은 100 곱해서 찾게 되겠네. 그래서 얘를 12등 풀어주면 답이 되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했을 때 x니까 x 이쪽은 1200이 넘어갔으니까 -400 이쪽은 1200 이쪽은 -2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x는 200보다 크거나 같고 4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서 정답은 200g 이상 400g 이하 이렇게 적으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4번은 루트 3-x의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x가 1 이쪽은 9보다 작다. 자, 이거 해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 b 빼기 a 값을 구해보아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을 푸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좀 낯설지. 한쪽은 제곱근 한쪽은 절대값인데 어차피 우리가 루트 a의 제곱이 절대값 a랑 서로 같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식은 절대값 3-x 더하기 2 절대값 x 더하기 1 이쪽은 9보다 같다 이렇게 바꿔주면 그게 훨씬 편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1차 부등식의 풀이니까 당연히 조건 나와야 되겠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속에 0이 되는 값이 3이고 여기 0 되는 값이 -1이니까 둘 중에서 작은 값 -1보다 더 작을 때와 작은 값 -1보다는 크거나 하지만 큰 값보다는 작을 때 그리고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조건 나와서 이거를 풀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100쯤 넣었더니 얘는 양수고 양수니까 그냥 나가죠. 이렇게 마이너스 100 넣었더니 얘는 음수야. 마이너스 붙이고 나가고 이쪽은 9. 얘는 푸는 거지.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 이쪽은 3 마이너스 1 넘어가서 8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x는 작다. 양면을 마이너스 3 나오면 되니까 크다.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 나와서 문제를 풀면 이 조건과 여기서 구해진 해와은 공통 구간을 찾아야 되니까 얘와 얘의 공통 구간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큰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마이너스 1과 이제 두 번째 조건 마이너스 1과 3 사이인 x에 대해서는 미속이 0이 되는가 적당히 여기 마이너스 1과 3 사이는 0 이런 값을 한번 대입을 시켰더니 얘는 양수고 얘는 양수예요. 절대 양수니까 그냥 빠져나와서 3-x 더하기 2에 x 더하기 1. 이 값은 9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얘를 풀어주면 x, 2x니까 x 그리고 3, 5 넘어가서 4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x는 4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는 이 조건과 여기서 해의 공통인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과 3 얘는 4. 4보다 작은 거에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놈 자체가 근이 되겠죠. 그죠? 요놈 자체가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3 사이에 있는 거고, x가 3보다 작았을 때 한 x에 한 100쯤 집어넣었더니 얘는 음수야. 마이너스 9점 나가고 100쯤 집어넣었더니 양수야. 그냥 나가서 얘를 푸는 거죠. 이렇게 주면 x, 2x니까 3x 여긴 마이너스 3, 여긴 2니까 마이너스 1 넘어가서 1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x는 3분의 10보다 작다. 그러면 이 구간과 얘의 공통인 구간을 찾으면 되니까 3보다는 똑같은데 x가 3분의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조건과 이 부등식 결과는 공통인 구간이 여기고 얘와 얘의 공통인 구간은 얘고 이 조건과 여기서 해의 공통인 구간은 얘가 되니까 결국 여기서 얻어진 이 해와 해는 전체를 합쳐서 전체 이 부등식 해가 되는 거야. 얘랑 합칠 거거든? 근데 봐.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마이너스를 포함을 안 하는데 얘가 마이너스를 포함을 해서 3보다 작고 얘는 3을 포함하지 않는데 3을 포함해서 여기까지 가니까 여기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물어서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러므로 마이너스 3분의 8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x는 3분의 10까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b 빼기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고 했는데 b 빼기 a니까 답은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8에서 정답은 6이 되겠지? 답은 6이 되겠네. 자, 5번 문제를 봅시다. 자, 5번 문제는 사실은 연립부등식이 중학 2학년 과정에 수록되어 있던 시절에 연립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 문제야.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학 2학년 친구들이 풀었던 이 문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연립부등식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가장 좋은 형태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해요. 근데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이 나와. 자, 요 부분이 우리 반 학생들의 어떤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식이지. 자, 3명씩 앉으면 5명이 남는 거야. 그래서 4명씩, 야, 5명이 남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의자가 모자랐다는 얘기죠? 애들 앉을 자리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거지. 야, 4명씩 껴앉아라 그런 거야. 4명씩 껴앉아라. 그랬더니 의자가 3개 남았대. 자, 이때 의자의 개수를 구해 보아라고 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까? 자, 그래서 보자. 자, 이 의자가 있어. 의자가 있는데, 그래서 의자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의자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의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의자의 개수를 뭐라고 했잖아. 그래서 자, 의자의 수를 x라고 봐. 근데
의자의 개수가 X면 여기서는 의자의 개수가 X는 그렇죠. 그죠? 만약에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어도 의자의 개수가 X 나와야 돼. 알겠니? 자, 식을 세울 때는 보다 지금 여기 식을 이루고 있는 주체가 의자와 학생 수잖아. 의자와 학생 수. 보다 벌크한 개념을 미지수로 넣는다는 거야. 의자의 아이들을 안 쳤어요. 그러니까 의자 수가 X가 돼야 돼. 필통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연필을 적게 됐어요. 그러면 필통 속에 연필이 들어가니까 필통이 X가 돼야 돼. 알겠니? 어디 야영을 가서 텐트 속에 학생들을 재웠어요. 그럼 텐트 수가 X가 돼야 돼. 수학여행을 하는데 어떤 뭐 여관에 아이들을 재워. 그럼 여관 수가 미지수가 돼야 돼. 그러면 미지수는 이렇게 벌크한 개념이고 디케이라는 개체로 식을 세우는 거야. 근데 이 식은 분명히 학생 수로 식이 세워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봐. 의자 수를 X개라고 나타나고. 자, 그럼 여기서 자, 여기는 이 의자 수, 여기 이 의자의 개수 전체를 이거 전체를 X개라고 의자를 이렇게 넣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반 학생 수를 표현하고 있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3명씩 앉았더니 5명이 남았다는 거야. 3명씩 앉았더니 의자마다 3명씩 앉았더니 5명이 남았다고. 이게 바로 우리 반의 학생 수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표현인 거죠. 3x 더하기 5가. 그렇지 않니? 자, 그런데 의자가 지금 여기 애들 3명씩 앉았단 말이야,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까지 3명씩 앉히고 5명이 있는 거야. 얘네들 그런 거지. 선생님 자리 없는데요? 그런 거야. 선생님, 야, 좀 끼워서 앉아라. 4명씩 앉아라. 아, 뭐야, 짜증나게 해서 얘네들 이렇게 앉는 거야. 4명씩 끼워 앉았더니 의자가 몇 개 남았냐면, 자, 몇 개 남았다고 그랬죠? 3개 남았어. 3개 남았으니까 하나, 둘, 셋. 이 3개 의자가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다는 것은 아무도 앉질 않았다고. 알겠니? 아무도 여기는 앉질 않았어요. 문제는 여기 하나, 둘, 셋 말고 끝에서 4번째 의자. 여기 하나, 둘, 셋 말고 여기 얘가 중요한 거야. 자, 의자가 3개 남았단 말이야. 3개 남아서 여기는 아무도 앉지 않았는데 하나, 둘, 셋, 4번째 이 의자. 이 의자에 몇 명이 앉았어? 4명이 앉았나? 아니야? 1명이 앉았어? 알 수 없지. 알 수 없어요. 이 끝에서 하나, 둘, 세 개는 비어있으니까 아예 아무도 앉지 않았고 하나, 둘, 셋, 4번째 이 의자. 이 의자에 1명에서 4명 사이가 앉았단 말이야. 이런 표현 때문에 얘가 부등식이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에서 하나, 둘, 셋, 4번째 이 의자가 가장 중요한 거야. 이 의자에는 애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몇 명이 앉았는지.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를 뺀 이 위쪽에 있는 이 의자는 몇 명씩 앉았어? 전부 다 4명씩 앉았어. 여기 4명씩 앉았어. 그러면 4명씩 앉아있는 의자는 총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세 개는 비어있어. 아무도 안 앉았어. 그럼 끝에서 4번째 의자는 1명 이상 4명 이렇게 앉았으니까 이 4개를 뺀 나머지 의자 전체 X에서 4개를 뺀 이 나머지 의자 이 의자에는 전부 다 4명씩 앉아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만 학생 수를 표현해 볼 건데 4명씩 앉아있는 이 개수 x 빼기 4라고 하는 이 의자에는 전부 다 4명씩 앉아있고 우리 학생 수는 요거만 있는 게 아니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쪽 정확하지 않게 내가 정확히 몇 명이 앉아있는지 알 수 없는 이 의자에도 분명히 최소한 1명이 앉아있을 거야.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 학생 수는 4명씩 앉아있는 이 전체 의자 말고 끝에서 4번째 있는 이 의자에 최소한 1명이라도 앉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의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명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우리 반 학생 수는 최대 여기에 4명이 다 앉아있을 때보단 작거나 같겠지. 이게 맥시멈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의자 여기에 4명이 앉아있는 여기는 이 4명씩 앉아있는 의자는 전체 x 빼기 4개의 의자에는 전부 다 4명씩 앉아있고 우리 학생 수가 최대가 될 때는 이 끝에서 4번째 의자가 이와 같이 4명이 앉아있을 때 최대가 된다는 거야. 이 사이에 정확한 우리 학생 수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이 시간 알겠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식이야. 자, 전체 의자가 X개가 있는데 3개 의자는 비어있어요. 3개 의자는 비어있어.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 둘, 셋, 4번째 이 의자. 이 의자에는
최소는 1명, 최대 4명까지 앉아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자, 우리가 4명씩 앉아있는 확실한 의자는 하나, 둘, 셋, 4개를 제외한 x 빼기 4 요만큼의 개수의 의자에는 4명씩 앉아있고 우리만큼 수는 여기에다가 최소한 1명 더한 거와 최대 4명 더한 거 사이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자,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되죠. 야, 풀이 생략해도 되냐? 풀자. 자, 4x, 3x 넘어가면 x. 지금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5 넘어갔으니까 20. 여기 풀어주면은 4x, 3x의 계정을 주면 x,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17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x는 17보다 크거나고 20보다 작거나다야. 답을 쓸 때 분자의 수는 자연수식으로 17, 18, 19, 20이야. 그래서 하나 모아서 설명할게 잘 봐. 자,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의자의 최대 개수를 구하시오 아니면 의자의 최소 개수를 구하시오 아니면 의자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의자의 개수로 같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잘 들어야 돼 우리 반 학생 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보면 우리 반 학생 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보면 우리 반을 표현하고 있는 가장 정확한 식은 누구라고 얘하고 얘는 뭐야 가능성이 있는 거지 가능성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인 거고 우리반 학생 수의 정확한 표현이 얘야 3x이고 여기에 의자 수가 최대가 되었을 때 학생 수 최대가 될 거니까 20을 여기다 넣으면 최대값이 나오고 여기는 17을 여기다 대입시키면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다가 27 최대값은 2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이거 문제 한번 볼까요? 자, x에 대한 1차 부등식 이거 해가 그렇게 생겼을 때 그 밑에 있는 이 부등식을 풀어라.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자, 풀어봅시다. 6번 자, x의 1차 부등식 a 더하기 bx 더하기 2a 빼기 3b는 0보다 작다. 이거 해가 x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다고 그랬어. 자, 그랬을 때 문제는 뭘 보라고 했냐면 a-2b의 x 더하기 3a-b는 0보다 크다. 이것을 풀어라 그랬어요. 자, 이걸 만족하는 x의 값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는 1차 부등식이잖아. 얘는 이제 최선을 해서 풀 거야. 그러면 이런 해가 나오네. 나는 실제로 이걸 풀어볼 거라고. 풀면 a 더하기 b의 x 이쪽은 3b-2a 이렇게 넘어가죠. 자, 이 양변을 a 더하기 b로 나눠주면은 이런 해가 나와야 돼. 얘를 a 더하기 b로 나눠주면 이와 같은 해가 나와야 된다고. 자, 나누기 전에 한번 봅시다. 자, 얘를 풀었을 때 해가 얘라고 알려줬고 나는 실제로 얘를 풀고 있으니 여기서 얻어진 결과는 얘랑 동일해야 돼, 맞지? 자, 근데 얘를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눴다고 가정을 하고 쟤랑 찾아볼 거야. 자,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눴다고 하고 쟤를 찾아봤더니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있지. 자, 그러면 a 플러스 b로 나누면 저런 해가 나와야 되는데 부동은 반대로 바뀌어있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지? a 플러스 b가 음수다. 자,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 하나 나왔어. a 플러스 b는 음수이다. 요거 엄청 중요한 식이야. 요거. 자, a 더하기 b는 음수이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양변을 a 더하기 b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 부동은 반대로 바뀌겠지. 음수니까 x는 a 더하기 b분의 3b-2a보다 크다. 자, 얘를 실제로 풀었고 이걸 해가 이거라고 했으니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같은 식이어야 돼. 자, x는 크다. 얘보다. 그래서 땅땅땅 a 플러스 b분의 3b-2a라고 하는 이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과 같아야 된다는 거야.
얘를 이제 대학생 목표하고 정리해주게 되면 이쪽으로 목표볼까요? 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는 12b 마이너스 8a야. 정리해주면 5a는 15b 이렇게 나와서 a는 3b와 같다. a와 b 사이의 관계가 나왔네. a는 b의 3배와 같은 거야. a는 3배와 같다. 자,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이제 이 부등식을 풀 거죠. 자, a-2bx 더하기 3a 빼기 b는 0보다 크다. 그런데 얘를 풀 때 a는 3b와 같다고 했으므로 a 대신에 3b를 넣는 거야. 자, a 대신에 3b를 집어넣으면 3b-2b가 b. 자, a가 3b니까 3b 집어넣으면 9b-2가 8b. 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bx는 마이너스 8b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양변을 b로 나눠주면 해가 나와야지. 그렇죠? 자, 양변을 b로 나눠주면 해가 나온다고. 그러면 양변을 b로 나눠주면 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b가 양수니 음수니? 여기는 b가 양수니 음수요? 자, 우리 눈에 앞에 마이너스 없으면 다 양수인가? 알 수 없죠? 이 부를 따져봐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이 매우 중요한 식이란 말이야. 여기는 b의 부를 알아야 b로 나눴을 때 부동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할 거 아니야. 그런데 a 더하기 b가 음수라고 했잖아. 근데 a는 3b와 같다고 했으므로 a와 3b는 같으니까 a 대신에 3b를 집어넣으면 4b는 음수야. 4b는 음수인가 b는 음수인 거야. 아, 그렇구나. b가 음수구나. b가 음수니까 양변을 b로 나눠주면 답이 나올 텐데 b가 음수니까 x는 마이너스 8보다 작다고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8보다 작다. 그래서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8보다 작은 정수의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9가 되겠지? 정답은 마이너스 9죠.